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방 전체가 20년을 투자하고도 풀지 못한 난제를 한 나라가 5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목격했죠. 60억짜리 장갑 차량이 20만 원 드론에 녹아내렸습니다. 전쟁 경제학이 붕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달려들었습니다. 레이저 무기만이 유일한 해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은 20년 넘게 개발하고도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치솟는 열을 제어하지 못해 연속 발사가 불가능했죠. 바람만 불어도 비미 목표를 벗어났습니다. 안정화 기술의 한계였습니다. 나토 회의실이 무거웠습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한 나라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고 서방이 못 넘은 두 개의 벽을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과연 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고 군사 강국 미국의 자존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나라는 어디일까요? 레이저 무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탱크가 불탔습니다. 장갑차가 뒤집혔죠. 병사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늘엔 드론이 때로 날아다녔죠. 어떻게 막겠습니까? 총알로, 미사일로. 저는 그 순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진 겁니다. 완전히요. 저는 알렉산더 크로포드입니다. 영국 출신 군사기술 분석가죠. 28년간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다녔습니다. 무기 성능을 평가하고 전술을 분석했죠. 나토 회원국들이 제 보고서를 기다렸습니다. 제 한마디가 수백억 달러짜리 계약을 좌우했죠. 그런 제가 2023년 11월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섰습니다. 현장은 지옥이었습니다. 탱크 한 대 가격이 60억 원입니다. 최신 장갑, 최고 화력을 자랑하죠. 그런데 그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드론 한 대가 했습니다. 가격은 20만 원이었죠. 포탑이 날아갔습니다. 장갑이 찢겼죠. 병사들이 기어 나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5대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20분 만에요. 100만 원어치 드론이 300억 원어치 장갑 부대를 전멸시켰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옆에 있던 우크라이나 장교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죠. 방법이 없었습니다. 레이더에 안 잡혔습니다. 미사일은 느렸죠. 총알은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기존 방어 체계로는 드론 물량 공세에 대응 불가. 그리고 일주일 후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애리조나 사막 한가운데 실험장이었죠. 미국이 20년간 개발한 레이저 무기가 있었습니다. 고출력 레이저 방어 시스템이었죠. 드론을 녹여 떨어뜨린다는 무기였습니다. 기대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한계를요. 발사가 시작됐습니다. 빔이 하늘로 쏘아졌죠. 드론을 향했습니다. 열 센서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죠. 40초. 비상정지였습니다. 발광부가 과열됐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버티지 못했죠. 20년 연구가 40초를 못 넘겼습니다. 재가동까지 15분 필요합니다.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15분이요? 전장에서 15분이면 부대 하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레이저 빔이 흔들렸습니다. 목표에서 70cm나 벗어났죠. 명중은 불가능했습니다. 열관리, 안정화. 20년간 못 넘은 두 개의 벽이었습니다. 나토 기술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전문가들이 모였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웠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열 문제는 물리 법칙이었습니다. 안정화는 기술 한계였죠. 서방 국가 누구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회의록에 적었습니다. 현 기술 수준으로 드론 대응 불가. 장기 연구 필요. 장기요? 전쟁은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왔죠.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레이저 디펜스 천광.
한국. 저는 무심히 넘기려 했습니다. 한국은 제 관심 대상이 아니었죠. 기술 선진국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줄이 눈에 박혔습니다. 연속 발사 가능 시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미국이 40초를 못 넘기는데요.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이 이걸 가능하게 했다고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제한 없음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았을 뿐이죠.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천광 실물을 보여주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보고서는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숫자는 조작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실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 보면 알겠지.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 외곽 비행시험장이었습니다. 첫인상? 놀랐습니다. 시설이 지나치게 깔끔했습니다. 동선이 정확했죠. 안내 표지판 하나까지 체계적이었습니다. 실험 장비들이 일렬로 정렬돼 있었죠. 이 정도 준비면 최소한 보여줄 게 있다는 뜻이군. 저는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연구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크로포드 박사님 환영합니다. 천광 프로토타입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 장갑차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자 달랐습니다. 외부 전체에 냉각 파이프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차체 옆면에 거대한 열 배출구가 보였죠. 내부 구조가 보통 장갑차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갑차 전체가 냉각 시스템이라고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발광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차체 전체를 냉각기로 활용합니다. 미국에는 없는 발상이었습니다. 서방은 발광부 주변만 집중 냉각했습니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열이 집중되면 감당이 안 됐습니다. 한국은 접근 자체가 달랐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방식이군요. 저는 천광 주변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손으로 차체를 만졌죠. 냉각 파이프가 촘촘했습니다. 열 분산 구조가 정교했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젊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보였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연속 발사가 정말 가능합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주저없는 웃음이었죠. 연속 발사가 불가능하다면 그걸 가능하게 만들면 됩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단순함. 그 미친 자신감. 서방 엔지니어들은 불가능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우회하죠. 그런데 이 한국 엔지니어는 달랐습니다. 한계를 부정했습니다. 열 관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차체 전체로 분산시켰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과열되지 않습니다. 안정화는요? 바람이 불면 레이저가 흔들리는데요. 실시간 보정 알고리즘입니다. 바람 방향을 예측하고 빔을 조정합니다. 예측이요? 센서가 기류를 읽습니다. 0.3초 안에 보정하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이 20년 걸린 문제를 한국은 5년 만에 풀었다는 겁니까? 내일 실험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됩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천광 설계도를 들여다봤죠. 냉각 시스템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알고리즘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이건 기존 기술의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종이었습니다. 미국은 레이저 무기를 정밀 타격 도구로 봤습니다. 한국은 지속 방어 시스템으로 봤죠. 출발점 자체가 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이런 발상이라면 정말로 미국이 못한 걸 끝냈을지도 모른다. 저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불안했습니다. 만약 천광이 진짜라면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해냈다면요? 그럼 세계 군사 지형이 바뀝니다. 완전히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 실험이 모든 걸 증명할 겁니다.
진짜인지 거짓인지, 한국이 세계를 앞섰는지 아니면 과장인지.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실험장에 도착했습니다. 날씨는 맑았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죠. 실험하기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천광이 발사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목표물은 3km 상공 드론이었죠. 미국 기준으로 성공 확률 15에서 20% 수준입니다. 저는 이미 실패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한국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열 센서 그래프가 보였죠. 안정화 수치가 표시됐습니다. 발사 시작합니다. 빔이 하늘로 쏘아졌습니다. 저는 열 센서를 응시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그래프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올라가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국 장비는 30초 만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40초면 비상정지였죠. 그런데 천광은 1분이 지나도 멀쩡했습니다. 2분, 3분, 4분. 열 수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옆에 있는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차체 전체가 열을 분산시킵니다. 과열될 이유가 없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미국 레이저는 이때 반드시 흔들립니다. 바람이 공기 밀도를 바꾸죠. 빔 경로가 왜곡됩니다. 명중은 불가능해집니다. 저는 안정화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안 흔들리지? 오차가 1cm 이하였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그런데 빔은 목표 중심을 관통하고 있었죠.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실시간 보정 알고리즘입니다. 바람 방향을 예측하고 빔을 조정하죠.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예측이요? 바람을 예측한다고요?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7분, 8분. 드론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구조물이 녹기 시작했죠. 10분. 드론이 불꽃을 일으키며 떨어졌습니다. 완전 격추였습니다. 100% 명중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임파서블.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영어가 새어나왔습니다.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은 담담했습니다. 예상된 결과라는 표정이었죠. 데이터 확인하시겠습니까?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센서 기록을 열었습니다. 열 그래프를 확인했죠. 안정화 로그를 검토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오류가 없었습니다. 발사 시간 10분. 열 상승률 안정. 안정화 오차 평균 1.2cm. 명중률 100%.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입니다. 미국이 20년 걸린 문제를 한국이 풀었습니다. 40초를 못 넘기던 연속 발사를 10분 넘게 유지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던 빔을 완벽히 안정화시켰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자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방이 못한 걸 한국이 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광은 진짜였습니다. 천광은 기준을 새로 쓴 무기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28년 경력이 한국의 5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일 추가 실험이 있습니다. 참관하시겠습니까?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재현성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요. 천광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머물렀죠. 재현성 확인 전까지는 판단 보류. 저는 그렇게 첫 줄을 적었습니다. 28년 경력이 쉽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실험으로 모든 걸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연일 수 있었죠. 조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내일 확인하면 알 것이다.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다음 날 실험장에 다시 섰습니다. 두 번째 실험이었습니다. 목표물은 4km 상공 드론이었죠. 전날보다 먼 거리였습니다. 발사 시작합니다. 빔이 하늘로 쏘아졌습니다. 저는 열 센서를 응시했습니다. 1분, 2분, 3분. 그래프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어째서 또 같은 데이터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빔은 흔들리지 않았죠. 5분, 7분, 9분. 드론이 불꽃을 일으키며 떨어졌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열 상승률 안정. 안정화 오차 1.3cm. 명중률 100%. 어제와 동일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사라졌습니다. 우연이 아니군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토 동료들에게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화상 회의였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전문가들이 접속했죠. 한국이요? 레이저 무기요? 미국 전문가가 비웃었습니다. 우연일 겁니다. 조작 가능성도 있고요. 독일 전문가가 거들었습니다.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제가 하고 싶던 말이었습니다. 이틀 전까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데이터는 정확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데이터요? 크로포드, 당신 설마 믿는 겁니까? 영국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회의를 끝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료들과 같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사흘째 세 번째 실험이 있었습니다. 5km 거리였습니다. 악조건이었죠. 구름이 끼었습니다. 바람도 강했습니다. 이번엔 실패할 겁니다. 저는 속으로 기대했습니다. 실패해주세요. 그럼 제가 동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고, 과장이었다고. 발사 시작합니다. 빔이 쏘아졌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드론이 격추됐습니다. 데이터는 또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구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죠.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더 보여드릴까요? 젊은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주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차분함이 두려웠습니다. 저들은 자신 있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흔들리는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28년간 서방 기술의 우월함을 믿었습니다.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했죠. 유럽이 그 뒤를 따른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따라오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천광의 실험 결과는 그 신념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재현성 확인 전까지는 판단 보류.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새로 적었습니다. 세 차례 실험 결과 일관됨. 천광은 재현 가능한 성능을 보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서방이 20년 못한 걸 한국이 5년 만에 풀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내가 틀렸다. 저는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나흘째 한국 연구진이 제안했습니다. 내부 구조를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군사기술을 외부인에게 공개한다고요? 괜찮습니까? 보여드려야 이해하시죠? 엔지니어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천광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습니다. 발광부 주변이 아니었습니다. 차체 전체였죠. 냉각 파이프가 사방에 둘러져 있었습니다. 천장, 바닥, 측면 모두였습니다. 차체 전체가 열배출 구조입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미국 방식과 다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은 발광부만 집중 냉각하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틀렸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열이 집중되면 감당이 안 되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국 방식은 국소 냉각이었습니다. 발광부 주변만 집중적으로 식혔죠. 이론적으론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열은 퍼집니다. 집중 냉각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한국은 열을 분산시켰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차체 전체로 열을 퍼뜨립니다. 그럼 과열이 안 되죠. 정확합니다.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서방은 이 단순한 발상을 못했습니다. 효율이 3배입니다. 엔지니어가 덧붙였습니다. 연속 발사 시간은요? 제한 없습니다. 제한 없음. 그 단어가 다시 귓속에 울렸습니다. 알고리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됐죠. 바람 센서가 12개입니다. 12개요? 방향을 예측하려면 많아야 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바람 벡터가 표시됐죠. 방향이 계속 변했습니다. 바람이 바뀝니다. 빔도 같이 조정됩니다. 레이저 경로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바람 방향에 맞춰 실시간으로 보정되고 있었죠. 오차가 얼마입니까? 평균 1.2cm입니다. 1.2cm요? 미국 장비는 바람 불면 70cm 벗어났습니다. 이건 실전급이 아닙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오후에 개발 과정을 들었습니다. 5년 걸렸습니다. 5년이요? 미국은 20년 걸렸는데요. 의사결정이 빨랐습니다. 얼마나요? 48시간 이내입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48시간이요? 서방 국가는 회의만 3개월 걸립니다. 예산 승인에 1년이죠. 실행까지는 2년입니다. 군과 산업계와 학계가 직접 연결됐습니다. 관료 단계가 없었습니까? 최소화했습니다. 어떻게요? 국가 프로젝트였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속도가 달랐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속도가 서방과 달랐죠. 이 속도로라면 세계가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저녁에 비용 분석 자료를 받았습니다. 드론 한 대 격추 비용이 얼마입니까? 2,000원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000원이요? 전기료입니다. 미국 스팅어 미사일은 5천만 원입니다. 천광은 2,000원이었죠. 격차가 25,000배였습니다. 전장 경제학이 무너집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드론은 20만 원입니다. 격추 비용이 2,000원이면 방어가 유리했죠. 하지만 미사일로 막으면요. 5천만 원으로 20만 원을 막는 겁니다. 말이 안 됐죠. 전쟁의 룰이 바뀝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완전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생각했습니다. 냉각 방식, 알고리즘, 개발 속도, 비용 구조, 모든 게 달랐습니다. 한국은 서방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접근 자체가 달랐죠. 미국이 못한 문제를 이렇게 풀었구나. 저는 이해했습니다. 서방은 기존 기술을 개선하려 했습니다. 발광부 냉각을 강화하고 안정화 장치를 추가했죠. 한국은 구조를 바꿨습니다. 차체 전체를 냉각기로 만들고 예측 알고리즘을 넣었습니다. 한국은 같은 게임을 한 게 아니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다른 길을 걸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불빛이 밝았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를 차지할 수 있는 이유를 이해했다. 저는 처음으로 경외를 느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퍼지면 세계가 바뀝니다. 군사 균형이 재편되죠. 그 시작이 한국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이 발표했습니다. 국제연합시연을 하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세계를 초대한다고요? 미국, 영국, 독일, 이스라엘 전문가들을 초청했습니다. 한국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보여드려야 믿으시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시연 날짜가 잡혔습니다. 각국 참관단이 도착했습니다.
미국에서 5명, 영국에서 3명, 독일에서 4명, 이스라엘에서 2명이었죠. 모두가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레이저 무기요? 글쎄요. 미국 전문가가 비웃었습니다. 과장일 겁니다. 독일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죠.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연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날씨가 나빴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죠. 바람도 강했습니다. 악조건입니다. 이스라엘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연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국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진행합니다. 한국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미국 전문가가 웃었습니다. 이 날씨에요? 불가능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폭우는 레이저의 적입니다. 빗방울이 빔을 산란시키죠. 바람은 조준을 흔듭니다. 미국 장비라면 30초 만에 조준 불능입니다. 만약 이걸 통과한다면 한국은 게임을 끝내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천광이 발사 위치에 섰습니다. 목표는 4km 상공 드론이었죠. 폭우가 계속 내렸습니다. 발사 시작합니다. 빔이 하늘로 쏘아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빔 경로가 표시됐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안 흔들리지? 독일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폭우 속인데도 빔은 직선이었습니다. 저건 말이 안 됩니다. 미국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 3분. 빔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영국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실시간 보정입니다. 한국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5분. 드론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7분. 드론이 불꽃을 일으키며 떨어졌습니다. 완전 격추였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테스트입니다. 한국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다음이요? 드론 3대 동시 기동입니다. 미국 전문가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3대요? 불가능합니다. 시작합니다. 드론 3대가 각기 다른 방향에서 날아왔습니다. 3km, 4km, 5km 거리였죠. 천광이 첫 번째 드론을 조준했습니다. 빔이 쏘아졌습니다. 7초. 격추됐습니다. 즉시 두 번째 드론으로 전환했습니다. 7초. 또 격추됐습니다. 세 번째 드론. 7초. 모두 떨어졌습니다. 총 21초였습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7 seconds per target. 영국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스라엘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독일 전문가는 말이 없었습니다. 미국 전문가는 고개를 저었죠. 믿을 수가 없군요.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열 상승률 안정. 안정화 오차 평균 1.3cm. 명중률 100%. 악조건 속에서도 완벽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한국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할 게 없었습니다. 결과가 모든 걸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부정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인정의 시대다. 폭우 속에서도 빔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재앙적 조건을 이긴 기술이었습니다. 드론 3대가 7초 간격으로 떨어질 때 저는 느꼈습니다. 인간 기술의 한계가 재정이 되는 걸요. 한국은 세계 최초 레이저 무기 실전 배치국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군사 기준의 탄생을 목격했습니다.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광은 기준을 새로 만든 무기였습니다. 시연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문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를 공유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독일 전문가가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폭우 속에서 안정화가 가능합니까? 영국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한국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실시간 보정 알고리즘,
차체 냉각 시스템, 예측 센서. 전문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어두웠죠. 우리가 놓친 겁니다. 이스라엘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떨린 목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서방이 한국을 배우는 시대가 왔구나. 일주일 후 국제방위산업 분석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표가 있었죠. 레이저 무기 기술 순위. 기존 순위였습니다. 1위 미국, 2위 이스라엘, 3위 독일. 한국은 10위권 밖이었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새 기준이었습니다. 1위 대한민국. 단독이었습니다. 안정화 계수 세계 최고. 연속 발사 시간 세계 유일. 비용 효율성 압도적 1위. 한국이 20년 기술 격차를 5년 만에 뛰어넘었다. 보고서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세계 1위 대한민국. 그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해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독일 방산업체가 성명을 냈습니다. 이건 시장의 종말입니다. 미국 L 최고 경영자가 말했습니다. 천광이 배치되면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는 경쟁력을 잃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관계자가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신기술을 만든 게 아니라 시장을 재편했다. 기존 레이저 무기 개발 기업들이 흔들렸습니다. 주가가 떨어졌죠. 투자가 중단됐습니다. 천광을 이길 수 없다. 업계 공통 의견이었습니다. 2주일 후 한국 대통령실이 발표했습니다. 천광 실전 배치를 시작합니다. 세계 최초였습니다. 레이저 무기 실전 배치국 대한민국. 400m 거리 실시간 감시 체계. 드론 접근 즉시 자동 요격. 뉴스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한국 세계 최초 레이저 방어망 구축. 천광 시대 열렸다. 군사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 군사 전문지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크로포드 박사, 천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게임 체인저입니다. 미국과 비교하면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이 앞섰습니다. 서방 기술은요? 따라가야 합니다.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28년간 서방 우월주의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1위였습니다. 자문 요청도 받았습니다. 한국 기술을 분석해 주십시오.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가능합니까?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요인. 첫째, 접근 방식의 차별화. 둘째, 군산학 일체 개발 속도. 셋째, 구조적 혁신. 서방이 개선을 추구할 때 한국은 재창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 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런던 국제군사포럼에 섰습니다. 청중이 600명이었습니다. 발표 제목이었습니다. 새로운 군사시대의 시작 천광이 바꾼 세계. 저는 말했습니다. 총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미사일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향성 에너지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출발점이 미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기준을 새로 썼습니다. 이제 세계는 그 기준을 따라가야 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록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썼구나. 발표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한 청중이 다가왔습니다. 크로포드 박사, 정말 한국이 최고입니까? 예.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28년 경력으로 확신합니다. 한국이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3개월 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 시장이 재편됐습니다. 기존 미사일 무기 시장 규모는 연간 240조 원이었습니다. 천광 등장 후 각국이 레이저 무기 도입을 검토했죠. 미국 업체들이 위기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한국 모델을 따라야 합니다. 그들의 보고서 첫 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며 웃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외교 지형도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단숨에 군사기술 리더 국가가 됐습니다. 중동 8개국이 한국과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유럽 6개국이 천광 도입을 검토했죠. 저는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술 공급국을 넘어 기준국이 되었다. 기준국. 그 단어가 귓속에 울렸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비용 구조도 무너졌습니다. 기존 미사일 격추 비용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천광은 2천 원이었죠. 2만 5천 배 차이였습니다. 드론은 20만 원입니다. 천광으로 막으면 방어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죠. 중소국가들이 반응했습니다. 우리도 안보 자립이 가능하다. 폴란드, 루마니아, 베트남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존엔 불가능했습니다. 미사일 방어는 너무 비쌌으니까요. 그런데 천광은 달랐습니다. 전쟁 경제학 자체가 바뀌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술 철학도 변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한국식 개발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국의 속도. 군산학 초연결 시스템. 구조적 혁신을 통한 문제 해결. 학술지 논문 제목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강연에서 이 철학을 소개했습니다. 미래 군사는 한국 모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서방은 개선했습니다. 한국은 재창조했습니다. 그 차이가 5년과 20년을 갈랐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서울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천광 양산 공장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죠. 월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10대입니다. 수출 계약은요? 14개국과 협상 중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14개국이요? 1년 전만 해도 한국 레이저 무기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줄을 섰습니다. 한국이 만든 기술 하나가 세계 군사 구조를 흔들고 있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습니다.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저는 고백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한국은 따라오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선진국 기술을 모방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천광은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였습니다. 천광은 무기가 아니라 국가 의지의 형상이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불가능을 전제로 시작하지 않는 나라.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엔지니어들. 48시간 안에 결정하는 시스템.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28년간 군사기술을 분석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강대국들을 봤죠. 그런데 한국이 달랐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의지였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새 시대의 탄생 한국이 연지향성 에너지 시대.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알렉산더 크로포드, 28년 경력 군사 분석가다. 나는 오랫동안 서방 기술의 우월함을 믿었다. 그러나 한국의 천광을 본 순간 내가 알던 모든 기준이 무너졌다. 열 관리 안정화, 비용, 실전 배치. 이 모든 영역에서 한국은 세계가 가지 못한 길을 먼저 걸었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새 군사 시대의 시작점은 미국도 유럽도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나는 그 역사적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증인이 되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 서울이 빛났습니다. 그 빛 속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